한 달에 29만원짜리 챗GPT를 결제를 해봤습니다. 계엄령의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추론을 시켜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 이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서 국가를 추측을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1단계 모델, 기존의 모델이죠. 이거에서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정확한 국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에서 이제 최근 수년간 한국의 카페 디자인 트렌드와 일맥상통한다. 굉장하죠. 정말 엄청난데 제가 곧 낼 100페이지짜리 심리학 책을 그냥 어제 줬어요. 사실 이제 원래 기존 모델에서는 이거의 10분의 1도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1분 2초 동안 생각을 해가지고 이 책의 단점과 이 책에서 어떤 걸 추가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조적으로 가야 되는지 완벽하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29만원짜리 챗GPT를 결제를 해봤습니다. 2만원짜리도 비싸다고 안 쓰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직원이 이렇게 많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하루에 3시간씩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챗GPT 프로 5.1에 대해서 이제 리뷰들이 있는데 다들 약간 이과 중심적인 이제 설명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문과 일반인들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심리를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계엄령을 선포한 심리에 대해서도 한번 챗GPT한테 추론을 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사진을 분석하는 능력도 대폭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서 이 카페가 어디 국가일 것 같냐라고 이제 추론을 각 모델별로 이제 시켜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제가 어떻게 써서 돈을 벌고 일을 효율화하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10분 안에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강화가 된 거는 추론 부분이에요. 조코딩님 최근 영상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과거에는 이제 틀렸던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이렇게 쉽게 맞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GPT는 널려 있는 이제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형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추론도 들어가지만 근데 이번에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 추론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수능 문제를 틀렸던 이유는 수능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은 이 내용으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서 어떤 추론을 거쳐야지만 정답이 나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틀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 모드에서는 이 추론 능력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원래 GPT는 그냥 1초 만에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 정보를 그냥 딱 도출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추론을 하고 계산하고 이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1분, 2분씩 막 걸리거든요. 물론 이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제 생각이 많아졌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8, 9년 전에 이세돌림 이제 그 알파고랑 붙는 거 보면은 이 알파고가 신의 수를 둔다고 하잖아요. 원래 바둑 전문가들이 두는 수 그 이상의 4수, 5수, 10수까지 더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수를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GPT의 엄청난 추론 능력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퍼플렉시티라는 거 이거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짧게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붙여넣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걸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제 추론 능력만 보면 되니까. 제가 퍼플렉시티에서 얻은 정보를 얘네한테 넣고 이거에 대해서 추측을 시킨 거예요. 답변을 보면은 리더십 위기에 따른 극단적 선택, 위기 상황에서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 스캔들과 정체성 위기, 집단 심리와 통치. 잘하긴 했는데 뭔가 애매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등등등 이제 심리적 위협을 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중 정치에서 지도자의 사적 영역이 공격받으면 지도자는 이를 막기 위해 강경한 조치로 대응하는 심리적 역동을 볼 수 있다. 마치 사자가 어쩌고저쩌고 심리적 충동을 이러이러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레이프 에릭 이슬리라는 어떤 교수에 대한 뭐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돈을 더 준 사람은 어떻게 추론을 할 것이냐. 지금 분석한 거를 보면 프로 모드에서는 1분 12초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다 읽어보실 수는 없겠지만 이 프로 모델은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을 그냥 도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를 추론을 해서 이 사람의 심리까지 추측 예상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주제 1, 대주제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8까지 나왔는데 단순하게 그전 모델들은 어떤 정보들을 그냥 나열하는 수준이었다면은 이거는 이제 김건희 방탄용이라는 말도 쓰고 이 사람의 심리를 그냥 단계별로 이제 쪼개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재조합하는 과정들을 거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가볍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이제 분석을 시도했지만 이거 말고도 뭐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거를 대본을 짜면서 카페에 있었었는데 그냥 여기 이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보고서 국가를 추측을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랬을 때 사실 이 사진만 봤을 때는 한국이라고 추론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위에 있는 에어컨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뭔가 한국을 추측할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해봤습니다. 1단계 모델, 기존의 모델이죠. 이거에서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정확한 국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유럽이나 아시아의 도시적 감각을 가진 국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련됐다 정도만 이제 추측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이제 추론을 못하는 겁니다. 4초 동안 생각한 이번에 새로 나온 챗GPT 5.1 모델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보여줘요. 지금 추측이 이제 기가 막힌데 천장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과 내부 마감 방식 그리고 영어 문구의 어색한 표현 등으로 밀었을 때 영어를 일종의 장식 언어로 활용하는 아시아 국가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탈리아나 스페인이야. 거기서 영어를 격지에 쓰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은 어차피 비슷한 언어니까 아예 그냥 스페인 언어를 쓰겠죠. 이 영어 자체를 이제 인테리어로 쓴다는 것 자체는 확실히 아시아 국가일 확률이 크겠네요. 그쵸? 중동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이고 영어에 대해 반미 세력들이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좀 낮긴 하겠다. 그쵸? 추론을 하는 거죠. 천장형 에어컨, 제 예상대로 저는 이 사진에서 천장형 에어컨 사실 힌트로 준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사실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수년간 한국의 카페 디자인 트렌드와 일맥상통한다. 확실하진 않지만 확률이 높다 라고 이제 추론했어요. 굉장하죠. 정말 엄청난데 마지막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에서 이제 추론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초 동안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센스인데 센스에서 이제 이탈리아어가 센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적 느낌의 네이밍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카페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비이탈리아권 국가에서 흔히 시도하는 브랜딩 전략이다. 그래서 이런 추론상으로 결국에는 한국의 도시형 카페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거는 제가 곧 낼 100페이지짜리 심리학 책을 그냥 어제 줬어요. 지금 화면을 보면 제가 엄청난 분량을 줬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 기존 모델에서는 이거의 10분의 1도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1분 2초 동안 생각을 해가지고 이 책의 단점과 이 책에서 어떤 걸 추가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조적으로 가야 되는지 완벽하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을 추론해라 라고 했을 때 이걸 하는 게 진짜 진짜 전 솔직히 이거 보고서 어제 새벽에 솔직히 소름이 많이 돋았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한 페이지 정도 MBTI에 대한 관련 글을 썼어요. 그게 이제 서문같이 썼었는데 한 3,000자 정도? 근데 이거를 얘한테 추론시켜가지고 6,000자를 더 써봐라 라고 하니까 진짜 완벽하게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글쓰기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추론 능력, 추론해서 창의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보고서 진짜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미래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라고 이제 질문이 들 텐데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들이 이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GPT-4가 이 정도인데 그때가 되면은 5, 6 지금보다 또 한 50배, 100배는 좀 과장하면은 이런 성능을 보일 텐데 결국에는 준비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춰 놓는 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책을 많이 읽어두고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유튜브랑 쇼츠, 릴스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을 최대한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AI랑 친숙해져 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드민턴을 한다고 칠게요. 제가 배드민턴 동호인인데 운동신경이 엄청 금메달리스트급인데 처음 하는 사람이랑 1년을 그냥 운동신경 없는데 1년 동안 꾸준히 한 사람이 있어. 그럼 무조건 후자가 이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은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적응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근데 나중에 하게 되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GPT 프로 모드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시대가 오니까 좀 잘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얻고 싶으시면 구독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